안녕하세요. 미국 재정 가이드 데니얼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살던 집 한 채를 자녀에게 넘기는데 법원에서 1년 넘게 걸린다면 어떠신가요? 미국은 프로베이트라고 불리는 상속법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오늘은 이 프로베이트를 피하면서 자산을, 특히 부동산을 자녀에게 빠르게 넘겨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리빙 트러스트와 TOD 디드를 비교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TOD 디드가 훨씬 간편하고 저렴한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그런지 오늘 영상에서 전부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리빙 트러스트부터 볼게요. 리빙 트러스트는 내 자산을 트러스트라는 그릇에 담아두고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직접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대부분 Revocable Living Trust, 즉 수정이 가능한 트러스트로 만드는데 이 경우 생전에 얼마든지 베네피셔리나 자산 구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트러스트에 들어간 자산은 본인이 사망한 후에 프로베이트 법원 절차 없이 바로 지정된 베네피셔리에게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뿐 아니라 현금, 주식, 은행 계좌, 사업체 지분까지 다양한 자산을 하나의 트러스트 안에 다 담을 수 있어서 자산이 여러 종류이거나 베네피셔리가 여러 명일 때 특히 유리합니다. 만약 본인이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자산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미리 지정해둔 신탁관리자, 트러스티가 대신 관리해 줄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리빙 트러스트의 단점도 있습니다. 초기에 트러스트를 설정하는 비용이 TOD 디드보다 매우 높고 자산을 트러스트 명의에 옮기는 펀딩이라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 TOD 디드입니다. Transfer on Death Deed, 우리말로 하면 사망 시 소유권 이전 증서 정도가 되겠네요. 이건 딱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소유권과 통제권을 100%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망하는 순간 미리 지정해둔 베네피셔리에게 자동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도록 등기해두는 방법입니다. 가장 큰 매력은 증명서 작성과 등기 비용이 리빙 트러스트보다 훨씬 저렴하고 절차도 매우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생전에 얼마든지 취소하거나 베네피셔리를 바꿀 수 있고 등기소에 새로운 TOD 디드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하나의 부동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현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자산은 별도로 정리해야 하고 법적 소송이나 채권자로부터 자산을 보호해주는 기능도 없습니다. 그런데 금융자산은 상속 절차가 간편하지만 부동산은 상속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평범한 가정의 경우는 리빙 트러스트보다 TOD 디드가 훨씬 좋지 않을까요? 사실 금융자산은 각 계좌별 베네피셔리를 지정해 놓으면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속이 됩니다. 리빙 트러스트와 TOD 디드를 정리하면 화면의 표와 같습니다. 자산의 종류가 다양하고 베네피셔리가 여러 명이고 복잡한 관리나 자산 보호가 필요하다면 리빙 트러스트가 좋습니다. 반대로 부동산 딱 하나만 빠르고 저렴하게 가족에게 넘기고 싶다면 TOD 디드가 훨씬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TOD 디드가 모든 주에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 미국 50개 주 가운데 32개 주와 워싱턴 DC 정도만 TOD 디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워싱턴, 텍사스, 애리조나, 콜로라도, 네바다 같은 주는 가능하지만 한인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플로리다와 뉴저지는 TOD 디드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매사추세츠,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 TOD 디드 사용 가능 여부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느냐가 아니라 그 부동산이 어느 주에 위치해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뉴저지에 살더라도
텍사스에 있는 부동산이라면 텍사스 법을 따르기 때문에 TOD 디드를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부동산이 있는 주가 TOD 디드를 허용하는지 영상 화면에 정리해 놓았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제로 TOD 디드는 어떻게 만드는지 6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부동산이 있는 주가 TOD 디드를 허용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해당 카운티 등기소나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공식 양식을 구합니다. 변호사나 법률 문서 서비스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소유자 정보, 부동산의 법적 설명, 그리고 베네피셔리의 성명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이를 위해선 부동산의 등기 서류를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넷째, 공증인 앞에서 서명합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공증은 필수 요건이에요. 다섯째, 서명하고 공증받은 문서를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 등기소에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하지 않은 TOD 디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소정의 등기 수수료도 함께 내시면 됩니다. 등기 수수료는 매우 저렴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섯째, 등기가 완료되면 사본을 본인 기록용으로 잘 보관해 두세요. 참고로 TOD 디드는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지 취소하거나 새로 작성해서 자산 내용과 베네피셔리를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부동산에 걸린 몰기지나 담보 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받는 질문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집인데 TOD 디드도 공동으로 하나만 만들면 되나요? 답은 대부분의 경우 아니요. 각자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동 소유라도 법적으로는 배우자 각자가 자신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지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TOD 디드를 작성해야 수혜자 지정이 명확해집니다. 만약 부동산이 생존권이 있는 공동 소유, 즉 Joint Tenants with Right of Survivorship 형태로 되어 있다면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TOD 디드 없이도 자동으로 생존 배우자에게 전체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이 경우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TOD 디드는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생존 배우자가 작성한 TOD 디드만 최종적으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 한 번 더 요약하면요. 리빙 트러스트는 다양한 자산을 포괄적으로 유연하게 관리하고 싶을 때, TOD 디드는 부동산 하나를 저렴하고 빠르게 넘기고 싶을 때 좋습니다. 그리고 TOD 디드는 모든 주에서 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 위치한 주의 법을 따른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나의 경우는 리빙 트러스트와 TOD 디드 중 어느 것이 맞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세요. 영상에 연락처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